안녕하세요, 쿠사진입니다. 내가 전에 자전거 속도에 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영상은 참고용이에요. 정답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댓글들이 나도 그랬어요 하는 것까지는 되게 좋은데 이게 거의 대충 맞는 것 같다고 막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나도 좀 민망해.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이거 써놓고 갈게요. 제 거는 참고로 하라는 거지 이게 정답이니까는 모두 다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그거를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번 편에서 말씀을 드릴 거는 누가 댓글에 그걸 물어봤더라고. 105로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속도 상승이 좀 일어나느냐. 물론 로드에서는 당연히 속도에 대한 그 갈증이 막 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드리자면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무조건 올라간다는 아니고 분명 도움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제 이 도움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것도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탄 로드바이크가 입문용이죠. 그러니까 입문용. 그게 뭐였냐면은 이거였어요. 이게 벨로라인 투드라는 자전거인데 입문용 자전거야. 이게 구동기랑 무게가 어떻게 됐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시마노 구동기에서 제일 최하급이 지금은 클라리스잖아요. 그때는 클라리스란 말이 없었어. 2300이었어. 이게 크랭크와 스파켓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3/8로 해갖고 그냥 크랭크 3장, 스파켓 8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재원상 무게가 10.8이었나? 뭐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걸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로 시작을 했는데 이걸 내가 거의 한 3년 탄 것 같아요. 3년 타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그때 속도계를 달고 그걸 보면서 케이던스도 보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혼자 나름대로 트레이닝을 하고 하면서 탔는데 그렇게 타니까 내가 그때 당시에 코스가 한 45km? 그 정도를 타는데 평속이 한 23 나오더라고. 내가 딱 이 상태였어.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내가 한번 그때 100km를 탈 수 있는 코스가 있었어요. 50km 왕복이었던 거거든. 그걸 도전했다가 한 70km 구간인가? 그쯤에서 퍼졌어. 여기서 퍼졌다는 얘기는 제가 앞에 그 얘기 했잖아요. 자전거를 타면서 이제 자전거 위에서 쉬고 먹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다. 내가 거의 그쯤이었거든? 근데 한 70 정도 퍼져가지고 자전거 내렸어, 그때. 내려가지고 막, 와, 이제 뒤지겠다고. 막, 씨발, 이러면서 막 담배 피고 막, 거기서 30분 넘게 쉬었다가, 그러다 다시 끌고 갔던, 아니지. 그리고 다시 타고 갔던, 그랬던 게 몇 번 있어요, 몇 번. 그래가지고 아직은 100km를 탈 내 체력과 근력이 안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몇 번 도전했다가 그냥 포기하고 다시 45km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내가 자전거 샵과의 어떤 좀 그게 좀 있었어. 뭐가 좀 뭐 거시기한 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좀 싸게, 약간 싸게 자전거를 바꾸게 되는데 그때 바꿨던 자전거가 얘였어요. 그러니까 기변을 했는데 기변을 거의 최하급에서 거의 최상급까지 올라가 버린 거야, 한 방에. 얘가 트랙 도만이 4.5거든요. 이게 스펙이 대충 어떠냐면은 울테 이거를 세트라고 하나요? 그러니까는 크랭크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크랭크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액면상으로 보이는 게 스프라켓하고 앞, 뒤 브레이크 걔네들은 티아그라야. 그리고 나머지는 울테예요. 그러니까 뭐 이상하더라고 이거. 이게 나중에 알아보니까는 이 자전거 값이 좀 싸게 나왔다 그래요. 그 당시에 다른 그 울테 완전 풀세트에 비해서 좀 싸게 나온 모델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어차피 스프라켓이랑 앞뒤 브레이크가 레바 말고 뒤에 잡는 그 V형 브레이크 있잖아요. 걔네가 티아그라였어. 이게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조합해서 파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얘가 그랬었거든. 근데 무게가 이거는 샵에서 저울로 잰 무게입니다. 나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그 샵의 저울이 그게 나타내고 있었어. 그때 페달 다 끼고 안장 끼고 다 그냥 내가 바로 탈 수 있는 그 상태. 그 상태에서 무게가 8.3kg였어요. 그러니까 무게 차이가 거의 이게 몇 킬로 나는 거냐 이거. 잠깐만 계산기 좀 켜보자. 2.5kg 나는 거네. 어우. 참고로 자전거에서 1kg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500g이나 뭐 300g은 별차 안 난다고 쳐도 1kg부터는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근데 이게 2.5kg 차이 난단 말이에요. 이걸 타고 나서 내가 100km 코스 딱 도전을 했는데
여기서 잠깐 좀 팁을 알려주자면은, 이런 무거운 구동계와 무거운 자전거에서 가벼운 자전거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은 페달링이 바뀝니다. 페달링이 이게 마하티에서 나도 본 건데 지금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타고 있더라고. 그게 맞는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페달링이 그냥 막 밟아도 동그랗게 굴리는 게 아니고 내 느낌상,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 느낌상 그래요. 그러니까 페달을 앞으로 밀듯이 슬라이드 시키듯이 이런 식으로 페달링을 해야지 좀 자연스럽게 빨라지더라고. 그러니까 재질도 얘 같은 경우에는 벨로라인 같은 경우에는 얘는 크로몰리였고 얘는 카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질은 다르지. 크로몰리와 카본은 좀 다르죠. 크로몰리는 솔직히 좀 알루미늄에 좀 가까운 그런 승차감이고 카본 같은 경우에는 좀 진짜 좀 오바해서 MTB처럼 쇼바가 있는 듯이 말랑한 그런 좀 탄력으로 달려나가는 자전거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재질의 느낌이 나더라고. 그 차이 때문에 아마 이런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걸 타고 나서 페달링이 이제 익숙해지고 나서 100km 도전했는데 처음 도전할 때는 얘도 한 더 못 갔던 것 같아. 얘 한 60km에서 50km 퍼졌던 것 같은데 그 뒤에 이제 페달링이 익숙해지고 나서 타니까는 100km 가지더라고. 그리고 속도는 여기서 생각해 볼게. 그럼 속도는 얼마나 나왔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속도는 비슷했어요. 한 24에서 5? 이 정도? 이게 그러면은 앞에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자전거를 바꾸면은 속도도 빨라지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내 생각엔 그래요. 이게 내 경험과 내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과 많이 다를 수 있고 이게 검증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좀 걸러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엔 그래요. 사람이란 게 근력이 있고 지구력이란 게 있잖아요. 이게 좀 약간 좀 같이 가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별개로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내 근력이 10이다 이거예요. 지구력도 10이야. 그러니까 쉽게 계산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 자전거를 탈 때 근력, 지구력이 10까지 만들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45km를 평속 23까지는 달려나갔다 이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트랙 도마니를 이거 8.3km짜리 탔다고 해서 내 갑자기 근력과 지구력이 막 상승하지 않는단 말이야. 똑같아 얘는. 그렇잖아. 우리 엔진은 똑같으니까 이거 뭐 물건 바꿨다고 내가 무슨 약을 주사 맞은 것도 아니고 스팀팩도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그래갖고 근력 지구는 똑같아요. 근데 얘는 100km 어떻게 탔냐. 단순히 익숙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내 생각인데 이렇게 자전거가 가벼워짐으로 인해서 내 피로도가 적어져요. 그래가지고 비슷한 속도라고 했을 때 갈 수 있는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사용되는 근력과 지구력이 그 중에서 지구력이 좀 더 오래 유지가 되니까는 그만큼 더 나아갈 수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는 좀 궁금해갖고 한번 45km 타던 그 코스를 도만이랑 타봤었거든요. 나중에 100km 타면서 막 계속 익숙해진 다음에 타봤더니 그때 평소 존나 올라갔어요. 참고로 내가 더 밟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나가는 대로 그냥 이제 이쯤 되면은 내 페이스 배분이 되잖아. 어느 정도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이만큼 가던 거를 이만큼만 갈 거니까는 이 정도 물을 가져가고 내가 이 정도까지 체력을 소모해도 무리가 없겠다 라는 그 계산이 막 든단 말이야. 이쯤 되면은. 그래가지고 같은 코스를 그렇게 해서 갔을 때 평속이 그때 27, 8 그냥 찍었던 것 같아요. 그냥 꾸준하게. 내가 몇 번을 갔거든. 중간중간 심심할 때마다 시간이 없다던가 아니면은 오늘 그냥 짧게 그냥 대시만 하고 싶은 그런 날이야 이랬을 때 갔었는데 한 27, 8은 그냥 기본으로 찍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해 대충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해되죠? 그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어떤 자전거 타는 프로가 선수겠죠? 그 선수가 타던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 뭐 일반인하고 선수하고 오르막 대결을 하는데 구대기 자전거를 탔다가 좋은 자전거를 탔을 때 그런 차이를 냈는데 그 차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가 더 좋아지니까는 그 타임 차이가 눈에 띄게 확 났어요. 근데 이 프로들의 엔진이 존나 좋잖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좀 저가형 자전거를 탔을 때의 타임과 그 고가형 좋은 자전거를 탔을 때의 그 타임 차이가 일반인에 비해서 굉장히 적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같은 오르막에서 예를 들어서 자전거가 바뀌었을 때
한 10초 차이를 내고 더 빨라졌다 하면은 그 프로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가 뭐 1초인가 2초밖에 안 나더라고. 내가 본 영상에서. 그러니까는 내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결론은 엔진이 중요하다. 근데 어차피 우리가 막 그렇게 선수급까지 엔진을 못 만들 거라면은 앞서 말했듯이 자전거에 대한 그 업글을 하는 게 확실히 분명히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여기서 좀 더 자전거를 편안하게 탈 것인지, 그러니까 지구력을 좀 덜 소모하고 좀 더 편안하게 탈 것이냐, 아니면 난 그냥 여태까지 타던 그 거리와 속도에 만족하면서 그냥 여기까지는 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선택을 좀 해야 될 거라고 난 봐요. 만약에 업그레이드 할 거라면은. 그리고 한 가지 그냥 내 개인적인 팁을 드리자면은 저가형 자전거, 그래서 나처럼 클라리스를 시작하는 사람들, 이런 입문용을 시작했을 때 자전거를 기변할 때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중간에 105를 가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 추천도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바꿔보니까는 이 105를 가는 걸 추천하지 않고 그냥 갈 거면 그냥 울테를 가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가형 자전거, 그 클라리스나 소라급에서 넘어가려고 할 때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냥 바로 105를 가지 말고 울테를 그냥 바로 가세요. 대신에 가는데 이걸 새 걸로 가지 마. 새 걸로 가면은 가격 차가 너무 많이 나잖아. 105와 울테는 존나 많이 차이 난다고. 거의 한 돈 100만 원 차이 나니까. 근데 이쯤 되면은 그러니까 한 이 정도? 이 정도까지 나올 정도면은 솔직한 얘기로 자전거 볼 줄 알잖아요. 대강 알잖아. 이게 뭘 봐야 되겠고, 뭐가 중요하고, 뭘 주의해서 봐야 되고, 이런 거 알잖아. 대강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중고 가세요. 중고로 갔을 때 내가 이번에 자전거를 또 바꿨거든? 자, 앞에 두 개는 내가 좀 사연이 있어가지고 그 두 개를 팔았고, 지금 갔는데 울테가, 물론 난 좀 잘 주워온 케이스긴 합니다. 중고 기준으로 한 90에서 많으면 130까지 쓴다 생각을 하고 좀 눈팅을 하다가 그걸 하나를 주워 사세요. 그게 나아. 지금 울테 시세가 이 정도 되거든요? 물론 요새 최신형 막 산지 1년도 안 된 거 이런 건 좀 더 비싸지. 근데 그런 거 말고 어차피 자전거는 연식에 의미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울테선으로 해가지고 자전거 좀 검색한 다음에 중고 사이트에서 이런 거 해갖고 직거래로 사서 그거 다 보고 사세요, 상태를. 난 그걸 더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댓글에 나와가지고 지금 영상 하나를 만들게 돼서 그 댓글에 나왔던 그 자전거를 기변하면은 속도가 빨라지는가에 대한 답변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좀 길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번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